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4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 26분 비트코인 현재 3,930만원대 이 구간에서 은행이 추가적으로 좀 더 이제 파산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반사 이익으로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아캄 얼럿이 뜨면서 이 아캄 얼럿이라는 것은 마켓 인텔리전스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마운트 곡스 물량과 US 가버먼트 미국 정부의 물량이 풀리게 된다라는 이 메시지가 떴는데 그게 오류였다.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면서 요 구간에서 하락이 또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고 가파르게 숏이 떨어졌다가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오류였다. 그런 좀 잘못 보낸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로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과연 저게 뭐 진짜 오류였을까? 의도한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게 위로 여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롱이 물론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이런 롱을 보면서 롱을 올라타겠죠. 여기서 이제 전고 좀 뚫을 기세로 가니까 이런 식으로 전고 돌파하면서 가겠다. 왜냐면 이제 과거 패턴상 한번 내려놓고 전고 돌파하는 내려놓고 전고 돌파하는 패턴으로 지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려놓고 전고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이제 롱을 상당히 좀 많이 태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그 물량을 여기서 저런 좀 말도 안 되는 찌라시성, 뭐 버그다, 오류다 이런 걸로 인해서 여기서 또 한 방에 떨구면서 결과적으로 이건 롱 스퀴징이 아니었냐. 여기서 이제 올라탄 롱을 좀 다 죽여버리는, 청산시키려는 약간 의도성 있는 뉴스가 아니었나, 좀 그런 의심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거 나오고 나서 오르라고 하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고는 있는데 조금 믿을 수가 없죠 이제는. 그리고 과연 이 31K라는 어마어마한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고 최고점이고 최근에 찍은 최고점이자 더 강력한 이제 매물 라인인데 이거를 지금 뚫으려면은 저는 금리 동결이라는 재료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예측치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 14%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근데 이 구간에서 좀 결과적으로 어쨌든 강하게 반등을 쳐주고 지금도 윗구간에서 차트가 이제 횡보를 해주고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금리를 이번에 동결을 하지 않는데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좀 더 눌려주기를 바랬습니다. 눌려주고 이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롱을 잡게 되면은 상당히 좀 크게 또 롱을 먹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와주길 바랬는데 상당히 애매한 여기 매물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깨 라인 부분에서의 강한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반등을 달가워하지 않았던 누군가 저런 이제 찌라시성 숏을 강제적으로 만들어내서 한번 이제 털어냈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믿을 수 없다. 이번 롱도, 이번 반등 나온 여기서부터 쭉 반등이 나온 이것도 좀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일단은 쌍고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 쌍고점을 찍고 이렇게 내리는 패턴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고,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지지 라인, 요 지지 라인을 지금 지지는 해주고 있는데 여기 붕괴시키게 되면은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 지지 받았던 요 자리가 이제 28,600달러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라인까지는 일단 좀 밀려줄 수 있다. 그리고 과매도로 들어가게 되면은 28K 정도 다시 지지 테스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올라가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약간 박스권 움직임이 기대가 된다. 올라가고 내리고 이런 식의 박스권 무빙이 좀 당분간 좀 예측이 된다. 그리고 다음 주에 FOMC라는 빅 이벤트가 잡혀있기 때문에 FOMC 전까지는 뭐 큰 상방이나 뭐 큰 하방보다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박스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가능성도 일단 지금 14%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이런 미국의 리퍼블릭 은행 붕괴 사태라든지 이런 좀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파월도 또 금리를 올려? 아니면 이번에 약간 이제 모두의 기대를 뒤엎으면서 금리 동결을 하면서 한번 구세주의 역할을 내가 해봐? 여러 가지 고민이 지금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5월 4일 FOMC에서 저렇게 페드워치 기준으로도 거의 80% 이상이 25bp를 예측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0bp 금리 동결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더 안 떨어지고 강하게 반등을 미리 들어왔던 이 매수세 자체는 아마 모종의 이제 세력들, FOMC 금리 동결에 대한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여기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은 추가 돌파 상승이 이렇게 나오면서 32K, 33K까지도 찍어주고 내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쓸어 담은 세력들이 승리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들어가는데, 과연 이번 FOMC에서 깜짝 동결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나온 강한 반등도 설명이 된다. 세력들은 먼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다 미리 움직이죠. 특히나 이제 미국 쪽 이제 국회의원들 쪽이라든지 고위 관료층들, 뭐 당장에 지금 파월도 알고 있죠. 그리고 연준 인사들도 싹 다 알고 있죠. 얘기를 안 하는 것일 뿐이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나온 이 반등이 좀 설명이 된다. 여기서 그냥 기적적으로 깜짝 동결할 경우에는 이제 위로 쏘는데, 지금 나스닥도 여러분들 많이 올랐어요. 어제 나스닥이 2.3%가 올라가면서 이 구간에서 이제 전고를 뚫으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기 전고점 여기를 지금 뚫으려고 하는 장대 양봉이 지금 나왔다. 보통 이런 식으로 여기를 한 번 더 쳐주게 되면은 보통은 뚫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계속 이제 두드리다 보면 이제 뚫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렇게 뚫어줄 경우에는 이제 한 번 더 13,600포인트 이상까지 한번 쳐주고 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반등세가 상당히 세다. 그것도 FOMC를 앞두고 있는 이 마당에 저렇게 이제 들어간다라는 거는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테슬라도 또 캐시우드가 추가 매수했다라는 소식에 4% 올라가고, 지금 테슬라도 여기서 양봉으로 마감해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전반적으로 대형 기술주들이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나오면서 반등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1분기 실적은 지금 테슬라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다른 기업들도 좀 안 좋지 않겠냐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그런 예측을 지금 뒤엎고 점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가 시장의 기대와는 약간 좀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GDP를 발표를 했는데 좀 예측치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안 좋게 나왔어요. 경기 침체가 눈앞이다. 원래 전문가 예측치는 그래도 미국 GDP 자체가 2% 정도는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1.1%가 나오면서 이제 반토막이 난 상황이다라는 거고, 금리 폭등에 따른 지방 은행들의 도산과 대출 시장의 위축, 국채 시장 혼란 등 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게 되는 이 요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파월이 이제 올해 금리 인하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지만은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에 그 고집을 유지하기 쉽지 않을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 FOMC에 기적적으로 금리 동결이 나올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상. 그리고 이번 FOMC에서 25bp를 올린다 쳐도 그럼 6월 FOMC에서는 동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조금 계속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현재 시장에서 나오면서 위아래로 좀 요동을 좀 심하게 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방향성은 다음 주에 정해진다라는 거고, 지금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좀 열려 있다. 위로도 열려 있고 위로도 더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래로 꺾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 3일봉을 보시게 되면은 이 윗꼬리를 지금 거의 다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먹진 않았지만 양봉 캔들로 지금 먹어주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윗꼬리, 심한 윗꼬리 있죠. 여기도 보면 심한 윗꼬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걸 좀 어느 정도 먹어주려고 하는 양봉이 나옵니다.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크게 빠지는. 그러니까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는 이런 식의 N자로 내리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리고 내리려고 지금 올리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냥 말 그대로 더 올라가려고 올리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방향성은 결과적으로 다음 주 FOMC,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밤이에요. 목요일 새벽. 요때 이제 판가름이 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4월도 끝났어요. 어느덧 이제 4월도 끝나고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이제 5월로 들어가는데, 과연 5월 초반부에 있는 이제 FOMC를 기점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냐가 지금 이제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와중에서 일단 저는 뭐 살짝 이제 쌍고의 관점으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또 내려간다라는 관점이고, 일단 좀 내려가면은 또 이제 롱 자리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기 아니면 여기 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 자리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타점들을 최대한 잘 분석을 해서 카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자, 타점 차트 분석 내용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바로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요 카톡방 요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상황 속에서 알트들도 지금 별다른 지게 큰 움직임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 여전히 이제 크로노스 같은 거 최근에 조금 수급 들어오는 코인들 움직여주고 있고, 업비트에서는 멀티버스 X라는 코인이 좀 신규 상장을 했습니다. 요런 거는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딛고 올린 자리.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시려고 해도 요 자리는 손절을 좀 잡고 57,560원 정도는 손절을 잡아놔야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요 정도로 손익비를 잡고 위로 이제 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시총이 좀 높습니다. 1.5조 정도 되는 이제 멀티버스 X라는 코인이고, 해외에는 미리 다 이제 있었던 코인이에요. 자, 멀티버스 X의 해외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 엄청난 펌핑을 이렇게 좀 보여줬었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지금은 충분히 내려와서 그냥 바닥에서 일자로 무빙하는 와중에 업비트 상장해서 잠깐 이제 펌핑 맛 보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바닥권에서의 상장을 지금 한 거기 때문에 해외 차트로 보시면은 여전히 올라갈 자리가 더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코인도 충분히 이런 지금 해외 기준으로는 좀 바닥권이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멀티버스 X 같은 경우에도 조금 우리가 관심을 둘만하다. 그리고 최근에 상장했던 코인들 아비트럼 같은 경우를 좀 봐도 상장하고 나서 눌러놓고 이런 식으로 전고 돌파가 나오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도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더 탄력을 받아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요 자리 57,500원 정도는 손절을 잡고 우리가 이제 추가 펌핑을 노려보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깨게 되면은 아비트럼처럼 쭉 눌리다가 바닥을 기어주는 구간에서 매수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주는 패턴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런 거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볼만 하고, 이거 상장될 때도 카톡방에 미리 다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어제 1시 39분에 물론 업비트보다는 좀 늦었지만 업비트 보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대한 이제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런 거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 EGLD 이미 비트겟에는 있으니까 업비트 상장 시간에 맞춰서 한번 움직일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서 따라 들어가신 분들은 EGLD 멀티버스 X죠. 요걸로 해외 거래소에서 이렇게 6% 수익, 10% 수익, 27%까지 수익, 이렇게 또 단기 수익을 챙겼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데 193%까지 EGLD 멀티버스 X로 이렇게 또 수익을 봤죠. 자, 최대한 조금이라도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멀티버스 X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쭉 올려놓고 요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이렇게 위로 뽑는 그림이 또 나올 수도 있다. 좀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손절은 잡아야 됩니다. 이런 거 빠지면 또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알트들도 지금 한 차례 크게 좀 눌리고 옆으로 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니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구간에서는 1차적으로 물량을 조금 담아놓고 있을만 하다. 빠지더라도 빠지는데 한계점이 있거든요. 바닥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이 빠지면은 2번 정도 이런 식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빠질 때마다 약간 모아간다는 마인드로 지금을 접근을 했을 때 어차피 바닥권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전고를 뚫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니어 프로토콜 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들도 그런 가능성이 지금 다 있을 만큼 최근에 좀 상승이 없었죠. 이더리움은 많이 올라갔지만은 다른 알트들은 이더리움만큼의 상승률을 지금 안 보여준 그런 코인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이런 알고랜드도 마찬가지고 눌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눌림목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거든요. 이후에 이런 식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그리고 빠져도 어차피 좀 바닥권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더 빠진다 해도 추매로 좀 대응을 했을 때 나중에 좀 더 이제 올라갈 여지가 크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도지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100원 언더는 매력적인 이제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상승 쭉쭉 나와줬죠. 여기서도 나오고, 그리고 또 눌렸죠. 이렇게 이런 눌림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을 때, 눌러놓고 매수를 했을 때 또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알트들도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조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시즌일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가 일단은 더 안 빠지고 반등도 적게 나온 것도 아니고 여기서 너무 세게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내렸다가 지금 굉장히 흔들고 있는 구간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비트가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금리 동결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올라타면 늦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사놓고 뭐 만약에 25bp 올리면서 빅쇼트가 좀 나오고 비트가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일봉의 하락 관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저점 갱신을 한다 해도 거기가 이제 바닥일 수 있다. 여기처럼 찍고 이렇게 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여기 구간에서 좀 사놓고 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런 이제 상승이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면은 5월에 금리 올려도 6월에 동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알트들도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눌림목 구간이 아니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최근에 이제 미국 은행 위기를 통해서 시소처럼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 것도 맞는 얘기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 이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때까지 은행 위기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금리를 결국에는 동결하거나 내려줘야 은행도 한숨 돌리는데 그러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에 대한 불확실성이 금과 암호화폐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올라간 이런 좀 비트코인의 위상 자체가 떨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뭐 은행에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뭐 예금 금리 막 6% 7% 이런 걸 내놓지 않는 한 굉장히 조금 자본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약간 암호화폐 시장으로 좀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앞으로 좀 높다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24년 반감기까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이런 은행들의 위기, 이 위기 자체가 비트코인에게는 또 반대로 또 기회가 되고 있다. 그런 시장의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잘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에 나왔던 이런 약간 의문점이 들은 이런 아캄 알럿 이런 찌라시 같은 것도 의도적으로 좀 숏을 유도한 그런 움직임이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지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좀 시장에 대한 신뢰가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너무 롱 포지션이나 숏 포지션을 장기로 들고 가기보다는 그때그때 단기 매매. 지금도 여기서 여기를 뚫지 않게 되면 여기 쌍고 자리만 돌파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어. 한번 올렸다 빼겠죠. 여기서 내리더라도 한번 이런 식으로 가려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박는 무빙. 요런 거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눌러놓고 한번 눌리고 또 올라가는 무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오늘 밤 지표 발표 시간에 맞춰가지고 최대한 좀 수익 낼 수 있는 롱숏 타점 잡아보면서 또 주말에도 최대한 또 타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주말이나 밤이나 최대한 타점 이제 잡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이었습니다.